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8일 오전 10시 18분입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들이 행패를 부리고 심판이 그 중국 선수를 편들고 한국 선수 그리고 헝가리 선수를 실격 탈락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텔레비전 중계를 보는 한국 사람들이 분노 폭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감정이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5년 동안 중국 속국 행세를 하더니 돌아온 대접이 이거냐, 아예 선수단을 철수시켜라 하는 여론이 부글부글 합니다. 이게 한국 대선판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반중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번에 이 집권 세력이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반일 종족주의로 재미를 봤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의 반중 감정 폭발입니다. 오늘 한국 선수단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서한을 보낸 데 이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붙었습니다. 윤홍건 선수단장은 오늘 오전 11시 베이징 올림픽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재재판소 제소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단장은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함으로써 다시는 국제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면은 한국 선수는 만만하다 해가지고 동네북이 된다 이거죠. 대한체육회도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온 대한민국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제소를 결정했다. 이런 심판의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심판들과의 관계도 생각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선수들에 대한 판정 논란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선수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 간판 황대헌 강원도청 소속입니다. 황대헌 선수와 이준서 한국 체대 출신인데요. 한국 체대 재학중입니다. 이준서가 지난 7일 어제입니다.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1000m 준결승에 올랐다가 편파 판정으로 실격을 당하고 결승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황대헌은 준결승 1조에서 중국의 런츠웨이와 리원룽에 이어 3위를 달리다가 결승선까지 4바퀴를 남겨두고 인코스로 파고들어 중국 선수 2명을 한 번에 제친 후 1위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비디오 판독 끝에 황대헌이 중국 선수 2명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을 했다며 탈락시켰습니다. 이준수도 2위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지만은 또 레인 변경이라는 반칙으로 실격을 당했습니다. 탈락한 한국 선수 2명을 대신해 중국 선수 2명이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판정은 결승에도 이어졌습니다. 헝가리의 류사오린이 중국의 런츠웨이와 몸싸움 끝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들어왔지만은 심판은 비디오 판독 후 사오린에게 옐로 카드를 주면서 탈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오린을 손으로 잡은 런츠웨이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장면이 또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 선수가 잡아 끌었는데 그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 끄는 중국 선수를 뿌리치고 결승선을 통과한, 그래서 금메달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뻐 날뛰던 헝가리 선수는 아주 참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도 이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을 흥분시킨 이 편파 판정에 대해서 희한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송영길 이 사람들은 친중파입니다. 송영길, 이재명, 문재인의 의록을 쭉 검색을 해보면은 시진핑에게 충성을 맹세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죠. 그랬을 때 이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그렇게 하면은 중국을 자극해가지고 경제가 어렵게 된다. 지금 문제는 경제가 아니잖아요. 수도권에 핵미사일이 떨어지면은 수백만 명이 죽는데 죽고 사는 문제고, 방어무기를 만드는 게 왜 중국을 자극을 합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선수단이 이번에 항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중국에 항의하면은 중국을 불쾌하게 만들어가지고 경제보복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이재명 세력이 이게 표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태도를 표변했습니다. 송영길 씨 하면 친중 정치인의 필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자중점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공정에 대한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밤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황대헌, 이준서 선수의 실격 판정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 준결승 상황을 몇 번을 다시 보게 해봐도 믿기 어렵다고 했고, 올림픽 정신은 어디에 가고 이런 편파적인 판정만 남은 것인가. 개최국에 유리한 것을 넘어서 개최국 독식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89개국이 참가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국 체육대회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공정한 심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4년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 참담하다. 우리 선수들 정말 잘했다. 용기 잃고 끝까지 선전해 주기 바란다. 감독도 없이 출전한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 크다. IOC는 올림픽 헌장대로 공정하게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이재명이 나왔습니다. 이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젯밤 11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내어놓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영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지냈죠. 그 전에 중국 대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중국에 가서 부임해서 이제 중국 정부에 신임장 제정하고 해가지고 절차를 밟을 때 이런 글을 쓰고 말았습니다. 만절필동이라는 말입니다. 만절필동. 이것은 고사성어인데, 만절, 만번 구부러져도 결국은 동쪽에 이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황하가 흐를 때 갈지자로 이렇게 저렇게 휘어지고 굽혀지고 하지만 결국은 동쪽으로 들어간다. 황해로 들어간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중국 황제에 대한 한없는 충성심을 말합니다. 어떤 기복이 있더라도 오로지 중국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만절필동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 글을 쓴 자가 노영민이라는 주중대사입니다. 주중대사. 그리고 문재인은 시진핑을 찾아가서 뭘 약속을 했습니까? 3불. 우리는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 동맹을 군사 동맹으로 강화하지 않는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황제 시진핑에 대한 충성맹세가 아니면 뭡니까? 이 충성맹세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한국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사대주의도 이런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이건 반역적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도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사대주의가 있고 힘이 있는데도 비겁해서 하는 사대주의가 있는데 이건 힘이 있으면서도 워낙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하는 사대주의이죠. 더 웃기는 것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국회의장 문희상이라는 자는 이 만절필동을 써가지고 그걸 표구해가지고 2019년에 워싱턴에 가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자랑스럽게 증정했습니다. 그 사진에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미국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한국을 대해달라.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중국이 이번에 하는 행태를 보면은 중국 사람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저런 몰염치한 짓을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대만 사람이 저렇게 합니까? 홍콩 사람이 저렇게 합니까? 왜 중국이 저런 행태를 하느냐? 바로 시진핑 정권, 시진핑 공산당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저것은 중국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런 유아독존, 법치를 무시하는 중국이 아무리 경제력이 강해져도 군사력이 강해져도 세계를 리드할 수 없는 것은 저런 행태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쇼트트랙 편파 판정은 선거판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